다음 질문. 임신 주세에 따라 안전한 운동량이 궁금합니다. 혹시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임신 주수에 따라서 뭐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 이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건 그 사실은 뭐 임신 초기에는 몇 시간, 임신 초기에는 뭐 중기에는 몇 시간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솔직히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 선수들은 운동 계속해도 되고 우리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의 그 역도 선수 한 명 있대요. 270kg인가 만삭에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적당한 운동을 해라. 이거 되게 이거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무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먹으라 하는데 얼마나 자주 먹으라 하는지 이거 아무도 이 개념을 얘기를 안 하죠. 네네. 무리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무리한 운동이라는 거는 최대 체력량을 넘어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도록 힘들어 죽겠다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뭐 군대 보면 그런 거 하죠. 유격 훈련하든 뭐. 네, 일상생활에서 그래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무리한 운동이 돼버리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래서 이 상대적인 부분인데, 그 임신 초기에는 그 이제 적당한 운동의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야생 상태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무리한 운동이라는 게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사자가 잡은 물을 쫓아오면 죽도록 도망다녀야 돼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먹고 살라 하면은 뭐 몇백 킬로를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 무리한 활동이 되는 건데 우리 몸에서는 각인되어 있는 게 그래서 진화적으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은 임신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몸에서 이제 생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임신하기 나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은 몸에서는 임신을 종료하고자 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궁수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누구한테 스트레스 되게 막 겁을 먹거나 이런 자궁수축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피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만약에 임신 전에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필라테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취미 활동을 하는 운동들 많은데 운동을 하던 게 있었고 그게 되게 힘들지 않았다면 임신 중에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혈압을 유지하고 임신 초기에 이제 어떤 이런 그 생리적인 변화가 그 몸을 안 좋게 만드는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아기가 어떻게 보면 지가 살기 위해서 엄마를 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자기 규칙성 있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임신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요 통과라는 원칙이 있어요. 임신 중에는 최대 체력량의 50에서 60% 정도, 요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몸 편안해 할 정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운동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해보면 알 겁니다, 이제.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조금씩 증가시켜 가다 보면은 자기 몸이 유지가 되면서 컨디션이 매일매일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이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운동의 자기 프로그램을 딱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매일 해야 돼요. 이 운동을.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PT를 받거나 이래서 이제 배에 왕자 새기고 뭐 근육 만들고 이런 운동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서 한 두세 번 하면서 이렇게 과부하 걸잖아요. 120, 150%. 그러면 근육은 생기죠. 그건 이제 근육이 생기면서 외부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는 거지만 임신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애기한테 안 좋아지는 방향이 생기니까 임신 중에는 아주 가벼운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그래서 자기 체력이 몸무게 쭉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버퍼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버퍼 영역이 쭉 따라서 같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매일매일 50에서 60%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 이 버퍼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운동을 줄였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근육량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버퍼 영역, 그러니까 몸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데드 크로스 되는 요 시점이 되면은 밥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갔다 와도 배가 아프고, 이런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산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갖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뭐 안정해라, 아까 안정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거가 맥락이 통하는데, 임신 초기라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대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게 조심하는 그 몸 관리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의 원칙은 최대 체력의 50% 정도를 매일 해야 되지만은, 요 운동의 종목을 생각을 하면요, 네. 오른쪽 왼쪽을 같이 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아까 환도 쓴다는 분 계시던데, 네, 네, 맞습니다. 환도 쓴다는 거는 척추가 좌우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척추 중간에 뿔이 있잖아요. 뒤에 튀어나오는데, 네. 그 좌우에 이 기립근이 한 쌍씩 있어요. 저 관절마다. 이 기립근의 두께가 달라지면 한쪽 두꺼운 쪽에 힘이 세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중간에 신경이 눌리거든. 네. 그럼 엉덩이 아프고 다리 땡기고 이런 그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운동을 하되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들은 사실은 요거보다는 같이 하는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쿼트라든가 뭐 이런 그 숄더 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의 근육을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운동들인데, 이 운동을 스쿼트를 하라면 사모들이 깜짝 놀라죠. 사모들이 무슨 스쿼트를 하냐고 그래 하는데, 스쿼트 맨몸으로 해도 돼요. 45도 굽혀도 되고 30도 굽혀도 되는데, 요걸 이제 매일 10개, 20개 일정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척추 주위에 이제 근육량이 좌우의 균형이 계속 맞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산모들이 맨날 걸어 다녀요. 산책했는데 이러고 그렇죠. 옵니다. 걸으시는 분이 많아요. 예,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걷는 걸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허리가 괜찮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임신 중에 몸무게 무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힘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많이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 센 걸 더 편하니까 더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럼 척추의 움직임, 좌우의 이제 이 진동이, 진폭이 달라요. 그럼 척추 좌우의 근육량도 달라지게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척추의 비틀림을 형성을 하고 네. 이 신경을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안 좋거나 환도 쓰거나 이런 분들은 뭐 걷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저런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을 먼저 이렇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임신 말기까지 아주 그 건강하게 몸을 관리를 할 수 있죠. 네, 음식을 보통 얘기하기 이제 다이어트라는 건 음식을 적게 먹는 건데, 임신 중에 다이어트에서 그 살을 빼놨다. 출산 후에 뭐 당연히 살을 많이 뺐으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 정도가 되면 아기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임신 중에 다이어트를 하는 그 이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원칙에 맞게 하는 건 괜찮은데, 무작정 살을 빼겠다 하면은 아기나 엄마의 그 이제 영양소 균형이 깨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그 자체를 권장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임신 출산 후에 이제 살을 빼야 되겠는데, 난 몸매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이에요. 임신 중에 일정량의 운동을 계속하면은 몸무게 점점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무게를 많이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부하가 커지는 거죠. 근육량이 늘어요. 근육량이 커집니다. 근데 출산 후에 살이 빠지는 기전 중에 그 이제 제일 먼저 1차가 뭐냐면 붓기 빠지는 거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 보고 이제 땀 흘리고 요걸로 일단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빠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근육은 에너지 소모는 됩니다. 근육이 크면은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활동을 해도.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1, 2주 지나면 살이 쑥 빠져버리는데,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평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다가 뭐 살을 빼야 되겠다고 좀 적게 먹었다,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이러신 분들은 근육량이 되게 작잖아요. 조금만 쪄 있어도 이 근육량이 그 에너지 소모를 못 해요. 충분히 못 시킵니다. 그러면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 후에 몸매를 회복하는 데서 핵심이 되는 걸 갖다 먹는 거, 그냥 몸무게 단순한 이제 숫자로 몸무게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음식을 안 먹어야 되냐, 이걸로 이제 아주 1차원적으로 가버리는데,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근육량하고 상관관계거든요. BMI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복잡하게 모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그걸 진짜 내가 꾸준하게 매일 해 나간다 하면은 이 근육량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임신 후에 몸매 회복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좀 규칙적으로 알겠습니다.